드림 시큐리티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 금융 부문과 공공 부문 등의 정보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금융과 IT의 결합인 핀테크 등으로 기존 인증 수단을 뛰어넘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파이도 기반의 생체 인증 기술을 개발해 파이도 글로벌 공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드림 시큐리티가 카카오뱅크에 이어 업비트라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세를 탔는데요. 이 종목 지금 더 깊이 분석합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매매 의견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엔 저희 줄 같네요. 제가 100% 예상하는데 매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가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제 저가주로 이제 강대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저도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은 네. 코롱인도하고 이제 딱 비교를 해야 되면은 코롱인도는 서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고 네.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재료가 이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했다가 네. 나중에 네. 이 종목이 또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시점이 또 있어요. 예. 또 이따 같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매도 의견을 이제 지금은 보였지만은 이 종목은 정말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ESV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네. 응? 예, 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 그렇죠. 예, 4차 산업이잖아요. 네. 또 이번 주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네. 그 블루홀 이제 CO가 이제 이번에 위원장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네. 위원장 추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연내 이런 이제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래 이제 국가 성장 동력으로 해서 4차 산업에 해당이 되고 있는 이제 분야에다가 막대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림 시큐리티는 우선적으로 제가 이거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에 제가 보는 이제 그 스토리는 네. 7점짜리예요. 예, 조금 이제 기업 규모 자체가 원래 보안 쪽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회사이다 보니까 이 보안 회사들의 단점이 뭐냐면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예, 매출 규모가 그렇게 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안 쪽이 좀 제한돼 있고 또 외국산 외국산 이런 쪽이 조금 장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어저께는 제가 ESV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얘는 정체가 뭐지? 실체가 안 보인다. 근데 이 종목은 확실하게 실체가 보여요. 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이 있어요. 네. 방향성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7점을 줬고 네. 차트적인 부분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6.6점인데 네. 이미 재료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상반기부터 해서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조금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으면은 네. 매출 구조가 이거예요. 규모 자체가 되게 작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스펙을 통해 가지고 네. 스펙 회사를 통해서 합병해서 이제 상장이 되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 전에 상장이 되기 전에 실적이 나름대로 해서 나쁘지 않았던 회사였어요. 근데 상장이 되고 나서 서서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꺾이는 지금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적으로 해서 이 회사가 개인정보 이런 쪽에다가 매출 비중이 40% 정도. 네. 예. 그리고 이제 솔루션, 나머지 30%. 네. 그리고 이제 보안, 나머지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결제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소지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예,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바일 결제가 많을수록 여기에 따라서 개인 정보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회사 실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보안 쪽에다가 네, 특화된 맞아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정보 보안 있죠. 이런 정보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정부, 국가, 이제 정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국가 이제 부서들 네. 거기에서도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네. 이제 그 있죠. 또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이제 보안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때요? 이런 대기업들이 이 회사에 대한 그런 보안 솔루션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적인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죠. 지금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크게 어필이 되었던 것이 양자암호였어요. 양자암호. 양자암호. 예. 이게 4차 산업에서 이제 핵심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상당히 지금 보안에 취약된 그 이제 국가로 이제 전락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량으로 해서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원래 보안 쪽에다가 조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투자 시기가 늦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인재 그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시기적으로 해서 이제 육성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지금. 그 인재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중국 쪽, 미국 쪽으로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국내에서 이제 그 상주하고 있는 이제 인력들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되겠고 네.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미래 보안 서비스, 미래 이제 그 보안입니다. 미래 보안 쪽. 그러니까는 양자암호하고 양자 컴퓨터란 말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창이고 양자암호는 방패예요. 그래서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킹이 절대적으로 해서 이제 그 해킹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예. 철두철미한 그 보안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 시점인데 네. 미래 이제 보안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막대한 제 자본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13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쪽에다가 지금 5천억 정도 이렇게 이제 좀 10분의 적네요. 1 정도의 수준을 이제 발표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양자암호 이제 핵심 칩을 이제 개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 이제 부각이 되었었는 부분이었었는데 아무튼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매도를 의견을 좀 드렸지만은 네. 언제쯤에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냐면은 내년도 1월 달 정도에서. 내년 1월이요. 예. 왜냐면 내년 1월 달 정도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왜냐면 1월 달이 세계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정부 정책 2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제 관련된 산업비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실적적인 그런 부분 있죠. 네. 그런 것보다는 재료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네.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DBS 전문가님은 실적보다는 재료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년 1월에 모멘텀이 나올 거니까 그때 조금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은 지금 매수를 주신 거니까 지금 당장 그렇죠. 매수하도 좋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방수회사 추천하고 뭐 단기적으로도 뭐 수익 보고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네. 일단은 전 디베스님이랑 반대되는 의도가 뭐냐면요. 네. 주가는 결국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실적이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냐면은 네.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뭐 수혜를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 네. 다시 한번 최근에 주가가 이틀 전이었나요? 네. 이틀 전에 아마 20%가량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네. 그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이제 가상화폐소 코빗, 네. 코빗에 이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이 건수별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수혜로 또 다시 한번 네.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로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 차트에 대한 분석을 제가 지금 좀 준비 못했는데 네. 대략 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뭐 60일선을 돌파하면서 그 딛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보통 매수하기 좋은 차트상 자리인데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전망. 지금 과연 이 비트코인 시장에 과연 고객들이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그 수수료로 실적이 증가할까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막아버려요. 그쵸. 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중국은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을 네. 가상화폐라고 그 통화로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 없는 돈이다. 네. 가상화폐로 인정하면서 이 비트코인 자체가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아라고 권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주의를 줬던 거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을 지금 폐쇄시킨 이유가 되는 이유가 네. 비트코인이 보안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보안성이 보장하는 블록체인이 네. 이 범죄 이용되기 좀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보안성이 너무 보장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거래 기록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뭐 마약을 뭐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사고 판다든지 네. 아니 미국에서 뭐 대마를 뭐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뭐 음지에 있는 이 자금들 이 거래되는 것들이 네.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북핵 문제도 있는데 북한이 지금 자금도 많이 자금 부분에서 많이 쪼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이런 자금 부분도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게 이게 비트코인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감까지 그 제시되면서 네. 그 중국에서는 이 거래소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네. 뭐 앵커님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냥 이것도 사적인 얘기이지만 네. 어릴 때 본인이 뭐 게임하지 말라고 컴퓨터 없애버리면은 더 하고, 뭐 PC방 가서 친구집 가고 가고, 네. PC방 가서 뭐 용돈 좀 맞아요. 친구 집 가고 어떻게든 합니다. 그렇죠. 이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고 뭐 해외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중국 쪽에 몰려있던 그 큰 자금들이 네.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큰 자금이 몰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투자할 곳을 찾을 거예요. 네. 그건 어디냐고 하면은 당연히 해외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해외. 일본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많이 갔죠. 갔는데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는 일단은 해외로 투자하는 건 막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3인가요? 정도로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그것을 본다고 하면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수요도 있지만 네. 중국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해 전술. 머리가 너무 많잖아요. 머리가. 네,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 그 본인인증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이 비트코인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사들도 보면은 이 거래할 때마다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수수료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이제 중국 인구의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들어오면서? 하면은 들어오면 당연하게 이 커질 것이다.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비트코인 시장이 더 커지는 것도 있고 네.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는 것과 무관하게는 얘네는 뭐 비트코인 시장이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네.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강태곤 전문가님은 비트코인의 수혜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차트를 봤을 때도 60일선을 딛고 돌파하는 자리였다. 차트로 봤을 때도 좀 좋은 자리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